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산양을 백두대간 전체에서 뛰놀게 하겠다는 복원사업의 첫 번째 목표가 이뤄졌습니다. 월악산에 100여 마리 정도가 서식하게 된 건데 서식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개체 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만나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상생의 정신을 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커의 침입을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하는 해커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능 당일의 긴장감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을 백두대간 전체에서 뛰놀게 하겠다는 산양 복원 사업의 첫 번째 목표가 이뤄졌습니다. 핵심 요충지인 월악산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산양의 수가 늘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꼭대기 바위 덩어리에 달이 걸려 이름 붙은 월악산입니다. 유난히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많은 산.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절벽이 산양의 놀이터입니다. 언젠가부터 백두대간에서 씨가 말라버린 산양의 복원지로 월악산이 뽑힌 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두 22마리가 월악산에 방사됐습니다. 그 결과 10여 년 만에 스스로 무리를 지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무인센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산양 개체수 조사 결과 자체 생존이 가능한 100마리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월악산 산양이 40km를 달려 속리산에 나타나는가 하면 소백산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서식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어 향후 산양 복원의 핵심 메타 개체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200만 년 전과 거의 같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산양. 공원공단은 백두대간 전체에서 산양이 살 수 있도록 주변 태백산과 소백산 등으로 방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멸종위기종 산양이 최근 월악산에서 대규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양 복원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산양 복원 사업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생물종보전원 손장익 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반갑습니다. 산양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월악산에서 산양 복원 사업을 위해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년 만에 개체 수가 몇 마리까지 늘어난 건가요? 네, 월악산 산양 복원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월악산에는 약 15마리 정도의 산양이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월악산 산양의 이런 안정적인 개체군 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총 22마리의 산양을 도입해서 방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원 사업을 시작한 후 14년이 지난 올해 생존 가능 개체수인 100마리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개체수라면 이 산양 복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월악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80년대 초반까지 야생 산양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 서식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지난 1994년과 97년 그리고 9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마리의 산양을 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 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체수가 15마리 내외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두가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로서 근친교배에 의한 유전적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서 이러한 유전적 결함을 해소하고
사냥의 안정적 개체군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월악산에서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산양은 태백산이나 소백산과 같은 백두대간에 따라서 서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월악산을 산양 복원의 요충지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양 같은 월악산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까지 산양이 서식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총 6마리의 산양을 기존에 방사를 한 바가 있고 그 방사한 개체들이 근친교배에 의한 유전적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서 이러한 유전적 결함을 해소하고 산양의 안정적 개체군 확보를 위해서 복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자, 이 사냥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이 사냥의 활동 반경도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활동 네네. 반경이 얼마나 확대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난 2006년 월악산에서 포획을 한 후 발생기를 부착을 한 WM14번이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예. 이 개체의 경우 지난 2011년에 문경 조령산에서 무인센서 카메라에 촬영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속리산까지 약 40km 정도 이동을 해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7년에는 또 다른 개체가 속리산 방향으로 약 한 20km 정도 이동을 해서 덕절산이라는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등 점차 서식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종 복원을 위한 노력 끝에 산양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식 범위와 또 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산양 네. 복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월악산 산양 복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쌓아온 물론 개체 정식이라든지 방사, 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 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월악산 산양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 역구 등 서식지 위협 요인을 제거를 한다든지 겨울철 탈진 개체 구조 그리고 지역 주민 협력 사업 및 탐방객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존의 개체 증식 위주의 복원 사업이 아닌 서식지 보존 중심의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앞으로 이 사냥 복원 사업에 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생물종 보존원 손장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만나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글로벌 경쟁 속에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가 신기술 분야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장관은 이와 더불어서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용 위쿡 대표 등 총 6개 인터넷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그중에 중요한 게 규제 혁신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지원할 생각을 좀 할 각오로 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다음 달 북방권 국가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첫 국제회의를 열고 북방정책과 경제협력을 논의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다음 달 5일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을 주제로 북방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방위와 관계부처는 오는 2021년 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강화와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 협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2019 차세대 미디어 대전이 서울 콘레드 호텔과 경기도 고양시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방송 미디어 미래 전략 컨퍼런스와 함께 현직 방송인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우수 방송 콘텐츠와 1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시상식과 다큐멘터리 분야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워크숍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CJ헬로 노동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앞에서 알뜰폰 분리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노조 측은 알뜰폰 분리 매각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즉시 중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지은 CJ헬로 노조위원장은 헬로모바일이 알뜰폰 사업 1위 사업자지만 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해 분리 매각이 추진될 경우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에조차 팔릴 수 없다면 나머지 1, 2위 사업자에게도 팔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이 주류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 모두 정보와 사생활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해커들의 움직임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관리하는 과학기술 사이버 안전센터입니다. 하루 2천만 건의 보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단 16명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커 침투를 99.9% 이상 차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사전에 가려내고 해커의 침입을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각 분야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자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자료 수집과 가공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능화된 해커까지 잡을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인공지능 전문 기업의 선급 기술료 3억 원을 받고 이전돼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연구와 기업 현장의 경험 등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장애를 극복해 활용성이 높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해서 사이버 안전 분야에도 해커 없는 이제 안전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과 방패와 같은 해커와의 싸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전문기업의 융합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하는 해커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인터넷용 미니 위성 60기를 팰컨 9 로켓에 실어 지구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60기의 위성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도 위성을 추가로 배치해 지구 궤도에 수만 개의 위성을 배치해 연결하는 초고속 우주 인터넷망인 스타링크 구축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스타링크 사업은 비행 중인 미 공군 항공기와 1초에 600메가바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천문학자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으로 우주에 배치된 수많은 위성이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천문학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내일 바로 치러집니다. 간혹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권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답안지 배부 시간인 8시 25분까지는 입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지 배부 시간인 8시 35분까지 입실 여부는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하고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이 안 된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험생이 실수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갔을 때는 시험 관계자가 배정된 시험장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동이 힘들 경우 등교한 시험장에서 선택 유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하며 그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사고를 당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면 시험장 내의 구급차나 별도의 시험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시험 도중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 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보건실로 이동해 볼 수 있고 시험장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 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하철 등의 고장으로 수험생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시험 관련 기관이 경찰청과 구청 등의 협조를 받아 긴급 차량을 동원해 데려다 준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수험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수능 본부에다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시험 당일 돌발 상황 대처 요령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당일의 긴장감을 덜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은 뭐 학력고사 세대이실 테고 네, 저희는 수능을 오래잖아요. 봤지. 네. 네, 다 이런 시험을 보면서 좀 얼마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근데 간혹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크다 보면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면은 네. 긴장하게 되고 네. 그럼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복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수능 당일 같은 경우에 가끔 어떤 수험생들은 호흡곤란 같은 걸 되게 중압감이 많아지면 호흡이 예. 가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거 그래서 뭐 주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든지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사소하게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괜히 망쳤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안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학업이라든지 시험 자체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번 끈을 딱 놓치게 되면 나 이번에 시험 성적이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큰 시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압감이나 부담감이 커질 것 같은데 사실 저 역시도 수능을 받고 또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험을 치러보면서 당연히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부담감에 벌벌 떤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걸까요? 잘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성적이 그렇죠.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번 입시에서는 꼭 성공해야 될 텐데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번 만약에 수능 같은 걸 본다고 하면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러니 얼마나 과도하게 부담되겠습니까? 꼭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죠. 특히 이제 이전에 혹시 시험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 자라오면서 주로 이제 성취가 중요하고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정보다는 결과가 대단히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시험 불안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불안이 높게 되면 평상시에 이제 잘 하다가도 가끔 보면 사소한 실수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되게 예민해져요. 그런 다음에 급 위축됩니다. 이게 위축되고 근데 그게 다시 또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다시 또 예민해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사이클을 악순환을 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정말 이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이런 압박감에 대해서 생각 안 해야지라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네. 그 실험 제목을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생각 드는 그런 생각을 침투 사고 또는 침습 사고라고 해요. 침투한다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당시 하버드 심리학 교수였던 다니엘 웨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저 실험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두 분도 그 집단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해 보겠습니다. 집단은 이제 둘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A 집단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떠올리는 거를 생각하세요. B 집단은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긴 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흰 공을 떠올리면 안 돼요.
흰곰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세요. 예. 이렇게 흰곰 생각 자체를 억제를 시킨 조건을 했어요. 네. A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하도록 하고 B는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문을 준 다음에 네. 흰곰이 혹시 떠오르거나 이미지가 생각나면은 앞에 있는 종을 누르세요. 부절을 누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집단, A 집단, B 집단 어느 쪽이 훨씬 더 그 종을 많이 눌렀을까요? 이게 약간 뭐 정치적 프레임을 딸 때도 이런 심리를 좀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B그룹이 좀 더 흰곰을 좀 많이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흰곰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문을 여러 번 줬는데 계속 뭐 흰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났다는 거죠. 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건데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사고 자체를 이렇게 억제를 하면 할수록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일종의 이거를 흰곰 효과 또는 심리학에서는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어렸을 때 선생님이 수업 중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하는데 계속 딴 생각 집중이 안 나는 되죠.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흰곰 효과, 왜 우리는 이런 사고의 흐름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흰곰 효과를 연구를 했던 예. 다니엘 웨그너가 한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흰곰 효과가 생기는 이유가 일단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먼저 하게 되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집착하고 있고 이걸 내가 알아차려요. 그러면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경각심이 생기면 이거 낮춰야지 또 억제를 또 해요. 네. 근데 억제를 했는데 다시 생각이 나면 다시 이게 또 집착을 하게 돼요. 일종의 억제하고 집착하고 다시 억제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사이클로 계속 돌게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병적인 집착으로 귀착된다는 것이 다니엘 웨그너의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신경 쓰지 말자라고 다짐을 할수록 훨씬 더 그 내용에 대한 각성 수준이 올라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점화 자극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이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되돌아온다. 네. 네,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예. 수험생들도 이런 불안감과 긴장감을 나는 억제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동 효과, 반동 작용이라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담감을 이겨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보면은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경각심을 주게 되면은 뭔가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실수는 나쁜 것,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거에 갇히게 돼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상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실수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벗어나려면 만약에 실수했거나 뭔가 내가 이럴 때 그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게 둬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누구나 그렇듯이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든지 네. 이렇게 네. 그 실수한 자체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런 태도를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아주 높이 이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되게 시험 보면은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 정도 나와요, 보통. 아, 근데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잘 봤던 시험만큼이나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계속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 없애버리려고 강박을 갖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잘 조절하려는 태도를 갖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인데요. 수능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네. 수험생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최적의 건강 상태, 아, 신체의 어떤 리듬 이걸 예.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잠자는 거예요. 네. 수면. 수면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만약에 시험 볼 때 훨씬 더 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을 잘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가볍게 샤워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네.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수험생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거나 또는 이 정도 점수를 내가 맞아야 된다는 강박을 많이 갖게 되면 훨씬 더 긴장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한다. 나만의 어떤 최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수험생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어떤 그 생각을 하냐면 특별하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장어 구워주시고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빠 때는 말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오히려 맛있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조용하지만 네. 따뜻하게. 정말 네.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 최고의 컨디션 그리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통선에 쌓인 돼지 사체 4만여 마리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임진강 지류 일부가 붉게 물드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지자체는 부랴부랴 방제 작업에 들어갔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돼지 16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매몰하는 데 쓸 수 있는 용기가 없어 4만여 마리는 그대로 군부대 부지에 방치해왔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새어나오면서 임진강 지류 하천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흘러내린 거죠. 원래 돼지를 싸놓기 전에 뚝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뚝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돼지 사체를 싣고 핏물을 줄줄 흘리며 줄지어 서 있던 트럭들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천엔 핏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펜스가 쳐졌습니다. 바닥도 생석회를 하얗게 뿌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도 이상을 오늘 밤에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결화 작업 이렇게 정리정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연천군이 부랴부랴 방제에 나서고 서둘러 매몰 작업을 마친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수가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죠. 게다가 매몰 작업장이 취수장과도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살처분 돼지에서 핏물 침출수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인근 취수장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단됐던 경기도 파주의 금파 취수장 취수는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연천 취수장 등을 현장 확인한 결과 침출수 사고 전후 수질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의 살처분 돼지 임시 매몰지에서 새어나온 핏물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상수원 오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환경부는 또 돼지를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기 때문에 침출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확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료를 제취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0살 이상의 초장수 노인의 혈액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는 특수한 면역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게이오 대학 연구팀은 일본 내 110살 이상 장수 노인 7명의 혈액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110살이 넘은 노인들의 혈액에는 암세포 등을 공격하는 특수한 면역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최고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 특수한 면역세포가 장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느라 습관적으로 잠을 미루는 사람들은 불면과 우울,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이 나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연구팀은 20, 30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의 수면과 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습관적으로 취침 시간을 미루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약 4.5배 더 많았고 하루 평균 사용량으로 약 1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잠자리에 든 이후에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우울과 불안, 불면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ED 미용기기나 전동 킥보드,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등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신청을 받은 가전제품과 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LED 미용기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2%로 높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의 전자파도 1%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의 경우 충전 중이 아닐 때 휴대전화를 감지하기 위한 전기 신호로 인해 전자파가 최대 6.8%까지 올라갔지만 충전 중일 때는 오히려 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 충전기와 멀리 두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 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경험이 있는 이공계 연구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임신 중 유해 물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와 ESC 젠더 다양성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일하는 연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자의 58%는 소속 연구실에 임산부 연구자를 위한 실험복과 마스크와 같은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구자의 약 92%가 임신을 계획할 때 실험 환경을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이상인 56%는 실험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임신한 것을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사식품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슈퍼푸드, 천연, 최초 개발 제품 등의 광고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물이 아닌 음료수에 무슨 수와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처럼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쓰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에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운동하러 실내 수영장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불시에 점검을 해봤더니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물속의 염소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질 관리를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문을 닫은 부산 YMCA 실내 수영장. 당시 벌레가 우글거리는 수질 관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복합 쇼핑몰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 다녀와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등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당일날부터 엄청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긁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막 손바닥으로 계속 때리고 밤에 막 짜증 부리고 이불도 못 덮으니까 약 발랐으니까. 전국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1,150여 곳.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실내 수영장 가운데 20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소독에 쓰이고 물속에 남아있는 유리 잔류 염소가 기준을 초과한 곳이 4곳. 너무 적어서 세균 번식 위험이 있는 곳이 1곳이었습니다. 물속 염소가 사람의 땀 같은 오염물과부터 생기는 결합 잔류 염소는 국내 기준이 없어 WHO 규정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수영장 5곳에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런 결합 잔류 염소가 많을수록 물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의 안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점검한 수영장 20곳 가운데 절반은 염소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난 건데 문제는 수질 관리가 현재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 개정안을 보면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검사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WHO나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 항목별 검사 주기, 또 기준 초과 시 조치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와 함께 수질 검사가 의무화되더라도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운영자에게 통보한 뒤에야 검사하게 돼 있어 개정안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법령을 위반하고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주 권익을 침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령, 배임, 부당 지원, 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 나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짠물 배당을 하거나 성과에 비해 임원 보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횡령 배임 등 법령상 위반 행위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기업과의 대화나 공개사안 발송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전문위원회의 평가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 사안별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 지배 구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평가 결과 C등급과 D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국민연금의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를 두고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연금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의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네, 이것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종이인데요. 네. 오늘은 종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발전에 인간의 두뇌만큼이나 중요한 이바지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이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후 종이와 인쇄술이 결합하면서 인류 문명 발전에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종이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A4 용지와 방수 종이, 수용성 종이를 가지고 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4 용지부터 물속에 넣어봤는데요. 물속에 일반 종이를 넣으면은 그다음에 이 종이를 찢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찢어지죠. 이번엔 방수 종이를 물속에 넣어봤습니다. 느낌이 빳빳해요 아주. 오, 진짜 빳빳한데 이게? 되게 빳빳하죠 보기에도. 찢어볼게요. 오. 물기 없이 일반 종이처럼 찢어지네요. 오. 방수 종이가 물에 젖지 않는 이유는 돌가루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석회가루와 방수성 물질의 결합체, 이 폴리에틸렌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돌종이, 즉 방수종이라 불리며 상용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기대가 되는데, 우와, 들어가자마자 힘을 다 잃어. 수용성 종이를 물속에 넣어봤더니 이 종이의 힘을 잃고 사르르 녹아버리네요. 수용성 종이는 셀룰로스에 모노클로로초산을 가해서 만든 종이로 물에 잘 반응하는 물질과 이를 도와주는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에 닿는 순간 셀룰로스가 녹으면서 분해되는 겁니다.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등장하면서 종이의 역할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이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되시나요?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푼 문제를 오답 정리하면서 중요한 개념만 다시 익히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겠죠.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